민홍철 국회의원이 2019년도 이후에 지방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자, 매수자들을 분석했더니 지방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쓸어 담고 있더라는 거야. 이 투기꾼들이. 투기꾼 4만 명이 11만 5천 가구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야. 자, 이 가운데 구매 금액 상위 10명,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의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915가구를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91가구 정도를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간 내에 사들인 주택이 11만 4,670가구인데 구매 금액 총액으로 보면 거의 17조, 1000억 빠진 한 17조 정도. 이렇게 해서 이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도시 3억 원 이하 주택은 투기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대 구매자를 보니까 1982년생.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이 친구들이 갭 투자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세계에 들어선 거예요. 이 용감하신 분이 3년 반 동안에 공시지가 1억 원 안팎의 지방 저가주택 137가구를 샀다는 거야. 뭐 이거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137가구 산 거 아니에요. 뭐 무피, 풀피 투자 그런 거를 이렇게 산 거예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경우는 돈을 받아가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지방의 그 저가주택은 전세 가격이 세거든. 그리고 매매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풀피, 무피 투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가구 수를 늘려간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1984년생인 구매자는 같은 기간에 112가구를 사들였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용감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들였다라고 이제 자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사들였냐면 경남에서 뭐 23,133건. 자, 경남은 김해, 양산 이런 지역에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자, 충남도 2853건인데 여기도 이제 천안, 아산 갭 투자들 많이 들어갔죠, 여기. 자, 경북도 뭐 대구, 구미, 자, 충북도 뭐 청주, 그다음에 충주 뭐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전북도 14,000건 정도. 전주, 군산, 익산. 군산 많이 들어갔죠, 다주택자들. 자, 강원도도 최근에 많이 들어갔죠. 12,826건. 원주, 춘천, 뭐 속초, 강릉. 전남도 여수, 광양, 광주, 목포. 자, 제주도까지. 자, 이걸 보시면 전국토가 투기판이 된 거야. 전국토가. 자, 전국토가 투기판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나왔냐면 최근 정부가 3억 원 이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는 한 주택에 한해서 종부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의 아파트를 매매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투기꾼들한테 구실이 된 거죠. 자,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마음대로 투기꾼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다른 배경이 있겠죠. 이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은 지방의 아파트에 투기꾼들이 들어가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뒷배경에 건설사들이 다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전국토가 투기판이 되었고 황폐화 되고 이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그 이론이 되었던 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뭐 부동산 투기의 어떤 투기의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뭐냐면 공급 물량이야.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방 도시의 공급 물량이 모자라. 자, 모자르면 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투기꾼들이 안 들어가도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모자라도 약간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인근 도시로 가면 되거든. 비싸다고 생각되면. 뭐 지방은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어느 지역의 공급 물량이 모자르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투기꾼들이 그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오르겠죠. 자, 최근에 가장 그랬던 곳이 그 마산 아니에요, 마산 하포. 그런 지역 아니에요. 뭐 그런 지역이 올릴 일이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공급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 지역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가 어디예요? 수원이 그랬잖아요, 수원이. 자, 수원이 공급 물량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투기꾼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막 몇 개월 안에 집값이 폭등하니까 정부에서 급히 조정주를 때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예요? 청주가 그랬죠?
청주에 또 청주가 공급 물량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전국의 투기꾼들이 다 들어가. 자, 그렇게 해서 지방 아파트를 전국적으로 투기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겠어요? 서울에 사는 것과 비교해서 일단 집값이 싸잖아요. 그죠? 집값이 싸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득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다니는 분보다 소득이 높겠죠. 왜냐면 서울에는 뭐 좋은 대기업도 많고 직장도 많으니까 뭐 지방에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방은 또 물가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은 소득으로 나름대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뭐 어떤 전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지방이야.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투기꾼들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다 몰려와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2배 이상을 올려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수입은 적은데 집값에 주거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졌어.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도 지방에 살면은 뭐 그래도 서울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싸니까 분양 받으면 분양가도 싸니까 살겠다 이거야. 지방에 직장이 조금 처지더라도 사겠는데 이건 뭐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뭐 직장 월급도 뭐 시원찮고 그러니까 서울로 다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대구가 떴죠. 그 다음에 어디가 떴어요? 대전이 떴죠. 그 다음에 청주가 떴죠. 수원이 떴죠. 뭐, 그 다음에 뭐 전주가 뜨고, 뭐, 기타 도시들이 다 떴잖아요. 자, 이렇게 뜨다 보면 전 지역, 부산, 대구, 대전, 뭐, 청주, 천안, 이런 지역에서 투기가 이루어지는 행태를 다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투기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기의 바이러스가 퍼진 거야. 그 투기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3억 이하의 공시지가 주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 이게 문제는 이번 사이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굉장히 많은 투기로 맛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결과는 너무 많은 주택을 사서 결국은 이제 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당히 사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한 판으로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몇 억을 벌었다, 몇십억을 벌었다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갭 투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뭐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하고 언젠간 또 다시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다시 상승할 때 발달된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투기 세력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버블이 일어나겠냐고. 전국토에 황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방의 아파트가 올라가 결국 수혜자가 누구냐면 건설사예요. 건설사.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가를 올려도 완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대전 같은 데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또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도 저도 다 팔렸잖아요. 그것도 고분양가에. 뭐 대전 같은 데에서 그런 건 잘 안 팔리거든요. 뭐 지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누가 사겠어요. 투자 가치도 없는데. 근데 고분양가에 다 팔아먹었어. 그거를 지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피로 나오잖아요. 그것만 팔아먹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또 줘서 팔아먹었죠? 자, 이렇게 지방 아파트의 폭등의 수혜자는 건설사다. 자, 이 건설사들이 결국은 뒤에서 정부의 뒷배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상 이런 투기꾼들을 방관하게 되는 거죠. 방관하게 되는 거.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당히 집값이 올라야 지방에 공급이 된다. 뭐 그런 구실로 너무 규제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방 아파트 가격이 또 급락을 하니까 빨리 규제를 풀어라.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서 대전 같은 데 보세요. 대전 우미린 같은 데에서 고분양가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대전이 그래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방 아파트 건설사 배를 불려주고 있다. 결국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잘.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분양가에 집을 사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2천이면 거의 이것저것 다 합치면 7억이 되는 거야. 이제 32평 아파트를 봤는데 7억이다. 7억이면 여러분 서울 수도권보다도 더 비싸. 서울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
뭐 하남 교산에서 받는 것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굳이 그 아파트를 받겠어요? 그럼 거기 살겠어요? 차라리 하남에 가서 살지. 비슷한 직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방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방에 거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방을 황폐하게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하게 되고 결국은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지방에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그 지방에서 7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또 올라가겠냐고. 2030년 이후에는 이제 지방광역시는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데 왜 그걸 분양을 받겠냐고. 그죠? 경기도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직장을 잡고 분양을 받지. 자, 이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 세력들이 한 단지에 몇십 가구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학원 수강생들이 들어가서 막 그냥 거기를 다 아도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작전을 하면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잖아요. 잡아서 깜빵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근데 부동산에서는 아파트를 몇십 채 사서 그걸 뭐 팔아서 뭐 양도세만 내면 그것도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작전을 해도 잡을 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전국에 너무 많은 투기 세력들이 커졌다. 그게 뭐 법인화되고, 그 다음에 뭐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새로운 또 상승 사이클을 만나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정부에서는 뭔가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또 이게 투기판이 되고 또 또 분양가를 올리고 지방에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